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시간이 있을 적에 이 영상을 찍어 놓는데요. 두 달 후면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되고 두 달 후로부터 1년 후에는 대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수나 또는 중도 외연화 확장을 원하는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보고TV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보고TV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퇴근하지 않아야 되고, 문재인 개인 자체가 퇴근하지 않아야 되고, 문재인 정권은 탄생하지 않아야 될 정권. 그럼 왜 졌는가? 왜 졌는가? 보수는 언제부터 망가졌는가? 보고TV는 10대, 20대는 언더운동권이었고 좌파였지만은 사회로 나오면서부터 또는 대학교 고학년부터 운동권의 586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것들이 30년 이후에 분명히 대한민국 주류 세력으로 대두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고고티브의 30년 전에요. 저것들은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들은 또는 대한민국 정치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년 반 전에 고고티브가 이걸 들어왔어요. 고고TV는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하며 이런 거 안 하고 취미생활만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발악을 하는가? 문재인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최악의 정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졌는가? 이런 걸 수도 없이 방송했는데 두 달 후부터는 본격적인 서울 보선에 들어갑니다. 부산은 이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서울도 저번 주부터 제가 박비행 열세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 하고 생각하고 방송을 해야 되지 진다 그러고 방송합니까? 국민의힘이나 중도층을 갖다가 바지를 팬티를 끌어내립니까? 뒷다리를 잡습니까? 그런 방송에서 놓으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방송이 인기가 없다는 것을 고고TV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맨날 비판만 하고 선동적인 거로 돈만 빨으면 뭐해? 맨날 지는 방송만 하고.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며칠 전에 한국일보가 중앙선관위가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연령대 21대 4.15 총선, 완패한 4.15 총선, 그죠? 문재인의 독재를 활짝 열이친 4.15 총선. 연령별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연령별로 움직였는가 거의 비슷해요. 제 생각이나 여러분 생각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과거에 자산을 가진 상류층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 그게 한겨레 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1대 총선 연령대 투표를 보면요. 첫 번째, 제가 이걸 중간중간에 편집하는 거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자꾸 버그가 생기고 막 깨지고 이래가지고 그래 미리 처음에 이렇게 도표를 붙여놓고 하니까요. 그걸 보시고 한번 들으세요. 아니면 기억을 하시든지. 첫 번째는 4.15 총선 때, 지난 4.15 총선 때 지역구 선거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애들이 176석 가져오고 국민의힘이 미래통합당이 당시에 103석 가지고 왔죠. 완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특히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로 졌다.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부정선거로 지지 않았고 완벽하게 졌어요. 그때 사전 투표를 누가 많이 나갔느냐? 유튜브에서 선전선동하기를 사전 투표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사전 투표에서 그죠? 그 부정선거 방송한 애들이 공병호, 가세연. 그런데 우리 많이 나가지 않는데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몰표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관위에서 밝힌 거 보면은 70대가 사전 투표를 훨씬 더 했어. 사전 투표를 70대가 더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기본적인 근거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애들은. 그러면은 두 번째 봅시다. 4.15 총선 때 세대별로 더불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걸 보자. 20대가 더불민주당은 56% 지지하고 미통당을 32% 지지해. 미래당을. 더블 이상, 더블이야 이것도. 더블로 더블당을 지지해. 30대는 더블당을 61% 지지하고 미래당을 29% 지지해. 이것도 더블 이상을 더블당을 지지해. 40대는 64.5% 더블당 지지가, 미래당 지지가 27%. 이건 더블 플러스 10%를 더 가져와 버려. 5%를. 그죠? 그럼 20대, 30대, 40대에서는 더블 지당 지지율이 미래당 지지율보다 2배가 넘어버려. 2배가. 지역구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에서 보자. 50대에서는 더블당 지지율이 49%. 그 다음에 미래당 지지율이 42%, 7%가 앞서 50대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50대 중반, 50대 후반까지는, 57, 8세 이런 데까지는 절대 미래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는 586 똘맹이 되기 때문에 더블당을 지지한다. 한겨하게 나타났고, 이게 며칠 전에 발표된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더블당 지지율이 32%, 33%, 또 미래당 지지율이 60%. 그러면 60대 이상은 더블 미래당 지지율을 70%를 했다. 미래당 지지율이 더블당 지지율보다 2배 정도 앞섰다. 이렇게 되면은 세대를 보면요. 20, 30, 40이 또는 50대까지가 완벽하게 미래당을 지지해버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50대 후반과 60대에서 요번에 스윙보트를 갈랐다. 60대가 그 유명한 60살부터가 그 유명한 그 베이브 부모 세대가 아니에요. 베이브 부모 세대 중에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를 가져간 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게 60대에서 이 도표에서는 안 올렸는데요. 60대에서 40%가 민주당을 찍고 60%가 미래당을 찍었어요.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그게 스윙보트였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네들이 민주당으로 40%가 넘어갔어. 그리고 미래당을 60%뿐 안 찍어서 거기서 완벽한 패착이 온 거예요. 50대 후반부터는 50대 중반까지가 똘맹이들 386이지만은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는 69세까지 정도는 또는 71, 2세까지는 이 사람들은 산업화 민주화를 같이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미래당을 40%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패착이 있어요. 여기서. 그럼 내년 보선과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21대 총선, 저번 4.15 총선 때 연령대별 분포를 보자. 분포를. 지역구에서는 20대, 30대, 40대는 더블 스코어로 더블당을 밀었고 50대도 10% 이상을 더블당을 지지했고 60대 이상에서는 더블당이 미래통합당이 더블로 앞섰는데 그죠? 그런데 80대 이상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80대 이상은. 그리고 70대 정도 되면은 벌써 기력이 쇠해요. 70대 중반 정도 되면은. 그럼 봅시다. 18세,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70대, 80대를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투표율이 제일 낮은 게 80세 이상이에요. 80세 이상. 그럼 80세 이상은 영향이 없어요. 80세 이상. 솔직히 말해서 할아버지는 영향이 없다고. 80세 이상은. 그러면은 70대까지만 따져보자.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60대, 70대. 이걸 갖다가 우리말에서 쉽게 말해서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우파다 하는 게 60대, 70대가 광화문으로 많이 나가고 유튜브를 많이 보는 세대에. 그죠? 60대가 제일 많이 투표를 했어요. 사회를 80%나 투표를 했어. 60대가 10명 중에서 8명이 했단 말이야. 70대도 10명 중에서 8명이 했어. 78.5%니까 70대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50대도 71.2%나 투표를 했어요. 50대, 60대, 70대가 가장 투표율이 높아요. 평균 따지면 한 78%, 77%, 76% 정도 되죠. 근데 정부의 4.15 총선은 66% 안에서 4.15 총선 투표율이요. 10% 이상이 높아. 50대, 60대, 70대. 그럼 여기서 고고TV에 항상 말했듯이 50대,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는 이걸 우리가 잡았어야 됐는데 여기서 40%가 인구 구성비에서 여기 투표자들의 40%가 민주당을 찍었단 말이에요.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 그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산업화를 이뤘고 경제적인 부를 이뤘는데 이제 은퇴하는 세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50대, 60대, 70대가 평균적으로 76% 정도의 투표를 보였는데 70대 이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70대 이상은 솔직히 50대, 60대가 제일 많다고. 이 사람들의 40%가 민주당을 찍었어요. 그죠? 50대 후반부터 70대가 왜 나왔느냐? 저 문재인 측에 독재를 막아야 된다고 다 튀어나온 거야. 병들고 해외 출장 가고 다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우선 다 거의 다 튀어나온 거야. 근데도 졌다. 그게 원인이 뭐냐? 50대 후반부터 80대, 70대까지 다 튀어나왔는데 80대는 솔직히 큰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태어나가지고 왜 졌느냐? 이걸 이제 문제 삼아야 되죠. 이거를. 그죠? 이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들은 지금 문재인지가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우리를 못 살리려고 독재를 판을 까는데 의회마저 내주면 안 된다 하는 불안감에 다 튀어나왔단 말이야. 저 보수 개미를 맞자. 그리고 50대들은 중반 이후 애들은 후반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50대 참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미래당과 더불당이 호각으로 진영 대결을 벌이니까 지키자. 문재인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자 했어요. 걔네들도 그렇게까지 이길 줄은 몰랐다는 거죠. 176석까지. 근데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40%가 투표자의 40%가 민주당을 찍어버렸다. 얼마나 비호감이었으면은 한국당이 막판에 그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장기전이 같은 놈이 튀어나오고 민주당 같은 놈이 튀어나오고 주옥순이 같은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그럼 여기서만 있는가? 여기서만 50대, 60대, 50대, 60대가 판을 갈랐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요번에 보면 18세, 19세 올해부터 처음으로 만 18세들이 투표권을 줬죠. 얘네들이 70%, 67%나 투표하러 나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죠. 첫 번째 투표니까. 만 19세들은 68%나 나와. 만 19세들도. 얘네들 18세, 19세들이 뭐예요? 586 애들. 그죠? 얘네들의 자식들이란 말이야. 영향을 받은 애들이란 말이야. 18, 19,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정치인 감각이나 경험이 없는 애들이니 아버지, 엄마에 따라서 또는 미래당과 한국당에 누가 호감이냐? 아니, 더블당과 한국당이 누가 호감이냐? 그걸 보고도 에이, 저기는 늙은이들 당이라 싫어. 말하는 게 꼰대야. 이 18세, 19세 애들도 민주당을 찍었다. 근데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 영상을 보시면 20대들은 요번에 거의 비슷하게 찍었어요. 근데 30대, 40대가 의외로 투표율이 낮았다. 선관위가 발표하는데 며칠 전에 30대는 57%뿐이 투표를 안 했고 40대도 63%뿐이 안 했다. 이게 뭐야? 그럼 30대, 40대가 지금 50대 중반까지가 가장 강력한 문재인 지지 세력이라 그랬죠. 30대, 40대를 보면은 얘네들의 평균 따지면 60%뿐이 안 돼. 그죠? 근데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가 76%나 했어. 16%나 50대 후반부터 70대가 뭉쳤음에도 불구하고 3, 40대, 18세, 19, 18세, 19세, 20, 30, 40대는 못 이겼어. 인구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유가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산업화 민주화,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민주화 세대, 박정희 시대 마지막에 유신독재 타도하자 이런 사람들이 의식 있는 친구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완패를 할 수뿐이 없죠. 그럼 전체 구성을 보자. 18세부터 99세까지 보자. 100세 말고 100세까지 쳐줄게. 그럼 보자. 80년을 보자. 80년의 그 세대를. 근데 그게 비례대표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41.6%인가 얻었죠. 41.6% 얻었을 거야 아마. 9%인가. 그죠? 그걸 우리가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불러들였다. 근데 이런 것을 방송을 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다음 선거 이기기 힘들어요.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나왔다. 그건 마지막에 말씀할게요. 이대로 갈 것인가? 내년 대선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고고티브예요. 왜? 4.15 총선 이후에 2년 동안 문재인의 독재와 전형과 폭정이 더 과하게 또 진행됐으므로 꼭 그건이 아니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우리 가진 자들 강남 또는 어느 정도 사회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수층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집을 가지고 이러면은 조갑적에는 참 그 아파트를 가지면 보수 학행이 된다 그러는데 조갑적 그 유튜브 하지 말아야 돼. 솔직히 말해서 너무 편향적이 됐어. 안정적이고 부자가 될수록 보수화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강남을 보세요. 강남이 그 송파병에서도 하나 뺏겼고 강남 3구, 서초 3구 송파 하나뿐이 없잖아. 그죠? 거기서도 민주당 애들이 40% 지지율을 얻어요. 국민의힘이 50% 얻으면은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강남 좌파들이 많다는 거죠. 강남 좌파들이. 그럼 서울 전역으로 가보면은 아니 서울 전역에서 뭐 강남만큼 사는 사람이 없을까? 많잖아요. 성북동, 평창동, 뭐 한남동 많잖아요. 용산구. 그죠? 목동. 그런데도 강남만큼 사는 사람 많아.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상류층이나 중상류층이. 그런데 100점 100패를 해버렸다. 민주당 애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착각하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고투바이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이제 그 날개축제 다 달렸지만 상류층이었다고. 내 주위에 그 사람들 보면 60대 사람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대단하게 과거에 한국당에 대단하게 비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잘 사는 애들이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 안 찍어. 나는 차라리 투표 안 하지. 한국당 안 찍어.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차라리 민주당 찍을.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게 강남 좌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르주아라는 거죠. 좌파애들 말하는 부르주아가 반드시 우파가 아니라니까. 좌파 부르주아들이 많잖아요. 지금 조국 윤미향 추미애 보세요. 그거 빨리 눈치채셔야 된다고. 맨날 독재 타도 빨갱이 척결 문재인 타도 되진 않는다니까. 그러면은 한겨레 한국갤럽이 한겨레 연구소에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게 있었어요. 응? 보시면은 세대파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을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애들이 하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 박근혜를 찍었다. 그죠? 그럼 우파에서 말 웃기지 마라. 가난한 자들도 박근혜를 찍었고 또 뭐죠? 부자들도 박근혜 찍었다. 그래서 당선됐다 했는데 그래서 51% 얻었나? 이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요. 2002년 대선을 보면은 이해창이가 지죠. 근데 저소득층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보면 중간층을 빼고 그죠? 저소득층에서 이해창 후보를 52%를 찍어요. 근데
보수독층은 노무현인을 지지해. 보수독층이 58%가 노무현을 찍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야. 어? 그죠? 그래 노무현이가 5년 동안 아주 개판을 내버리잖아, 경제를. 그리고 이명박이가 그냥 300만 피 잘 이겨버리잖아요. 그 이명박까지는 괜찮았다. 경제도 잘하고 약자들을 동행, 이명박의 상호 동행 이런 걸 많이, 상생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은 박근혜가 저소득층이 60.5%를 지지를 받아요. 저소득층이 60.5%. 그 다음에 고소득층은 오히려 문재인을 지지해요. 53.5%.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그죠? 말씀드렸죠? 제주위에 중상류층 애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전라도 빼고도. 그게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응? 김영삼 이후로 계획을 안 한다. 보수라는 것이 원래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진보주의자고 사회주의자였지 우파가 아니라니까. 지금 말하는 우파가 아니라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좌파 정권이 태어났었더라도 마찬가지 정책을 폈을 수뿐이 없다고. 근데 박정희라는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을 하면 미래를 예견하는 혁신가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이만한 반석에 올라와 있잖아요. 응? 박정희를 지지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지지했다고. 응?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박정희 지지했죠. 왜? 국민의 95%가 못 살고 가난했으니까. 그게 보수층으로 쭉 내려와요. 응? 보수층으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소득층이 오히려 2012년까지. 근데 저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016년 대선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결과가. 그 다음에 지난 4.15 총선도 안 나왔는데 그때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모두가 문재인을 찍었을 거예요. 비율이 더 많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가 돈 나눠주고 뭐 경제 발전시키고 뭐 상생을 한다 그러고 약자를 어떻게 한다 그러고 사기를 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보수가. 그죠? 약자와의 동행도 해야 되고 고소득층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싹 개비를 해야 돼. 국민의힘이 보수가 앞으로 살려면은. 이런 걸 김세현이나 유승민 같은 경우는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제가 요거 먹어서 방송하는데, 그래서 김종인 씨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문재인 시대에는 이게 2012년까지 뿐이 안 나왔으니까 박근혜 이후 문재인 때는 말이죠.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비정규직 없앤다면서 비정규직은 더 생겨버리고, 그죠? 최저임금 올린다 그랬으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 악화가 되고 쓸 돈은 더 없어지고 거기다가 부동산 폭등이 날아왔죠. 그죠? 경제 폭망이 돼 있죠. 전월세나 이런 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은 과연 저소득층들이 나는 2016년 그 대선 때 문재인이가 뭐 싹쓸이 갔으니까 아니 싹쓸이 간 것도 아니야. 안철수하고 홍준표 합하면 문재인보다 많이 얻었잖아요. 문재인은 그 32%뿐이 못 얻은 애야. 국민의 3명 중에 1명만 지지한 애예요. 그죠? 그때 그 민주화 세력이라든가 좌파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나는 문재인을 찍었다고 봐요. 응? 그런데 거기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고소득자도 문재인을 많이 찍었을 것이다. 그런 김종인 씨가 지금 약자와의 동행, 윤석열이도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말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그 뭐 정치인 하면 다른 걸 많이 다뤘으니까. 초양극화가 벌어짐으로 약자들, 노동자들 중에 민노총을 제외한 약자, 그죠? 또는 사회 계층마다 또는 젊은 사람들마다 여성들마다 그 약자로서 아직까지 인식이 됐으면 그쪽으로 이동. 이걸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자는 우리가 잡아야 되고
문재인 4년 동안 너무나 심각하게 약자들이 더 약자가 되고 고통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뭔지 몰라 근데 돈 나눠주니까 그죠?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이 나눠주는 돈보다 극빈층이나 하위층들은 문재인이 나눠주는 돈이 지네 버는 돈보다 많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또 변하느냐? 걔네들 정신이 없으면은 서민층, 극빈층들이 문재인을 찍을 수가 있어. 그런데 뭔가 보면 이상한 계층들도 돈은 받아먹고 있지만은 그죠? 70대 노인층들이나 20대, 30대들은 그것도 많이 받고 40대, 30대들도 지네 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50대 중반까지도 무상교육 아니야 거의. 그죠? 또 문재인을 지지를 할 건데 이제는 그런 뭐예요? 약자층, 그죠? 걔네들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과거 프레임은 약자층은 그래도 이제 이해창 찍고 박근혜 찍었지만은 뺏기고 있잖아. 우리 약자층도 문재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이 지난번가 저게 45%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갖고 와야 돼. 다음 대선에 김종인 씨가 판을 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약자층이 문재인을 지지로 다 돌아섰다. 돈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고 간다. 약자 동용으로 가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다는 거 그럼 이대로 가느냐. 그죠? 이대로 가면 지죠. 근데 문재인이가 4.15 총선 이후에 그죠? 18세부터 80대까지 세대별의 투표 성향을 말씀드렸죠.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가장 크게 나온 게 뭐죠? 문재인의 경제 실천이죠. 그죠? 제가 항상 그랬어요. 내년 가면은 아비규환이 일어날 것이다. 내년에 가면은 슬슬 시작되잖아요. 문재인 이거는 맨날 말이지. 우리가 세계 OECD 국가에서 성장률 2위다. 올해. 내년엔 1위가 된다. 그런 허접한 통계를 믿는 놈이 어딨어. 드디어 코로나도 확산이 되고 그동안 누적됐던 누적됐던 경제 악화 지표가 내년에 확 터져버린다고. 거기에 부동산 미친 부동산이 나오는 거야. 가진 사람은 집 뺏겨, 집 없는 사람은 거리 불황민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년 보선 때 이런 게 우리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경제야 경제. 선거라는 거 말이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그 정권을 선택하는 거예요. 솔직히 미래통합당이 한 게 없잖아. 구한국당에서 한 게 없잖아. 맨날 나가서 문재인 독재 타도 3년 동안 그거만 했어. 준표너도 마찬가지고 임마. 대안을 안 내놨잖아. 그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대안을 지금 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경제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비도덕, 비양심, 비정의적인 문제가 된다. 그렇죠? 지금 비양심, 비도덕적인 문제도 이 부동산 값을 필두로 해서 그렇죠? 부동산을 필두로 해서 비양심, 비도덕적인 지금 일이 추매를 통해서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난다고요. 향후 1년 동안 엄청난 일이 터질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층이. 세대별 제가 한국일보 기사, 그 다음에 소득 대비 한국갤럽과 한겨레 기사를 말씀드렸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답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변하면은. 그래서 김종인 씨가 이 자체를 흔들려고 지금 모든 전략을 편다고. 근데 전술이 안 따라오고 있잖아. 국민의힘 애들이. 그죠? 한번 두고 보시죠, 뭐. 그런 알고는 넘어가자는 거죠. 고고TV 시청자분들이나 A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